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이곳을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일단 이곳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분은 없더라고요. 그만큼 이름값이 분명히 있는 지역이고요. 또 주요 업무직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곳이면서 직장인에게는 어느 정도는 현실감이 있는 가격이기도 해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꾸준히 있는 곳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고?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초 책 광고, 집 살라고? 경기도 용인시 동백지구로 가보겠습니다. 지도를 좀 넓게 보고 경기 용인시를 검색하면은 이렇게 생겼죠. 마우스를 올렸다 내렸다 해보겠습니다. 용인시를 법정 경계로 이렇게 나눠보면 이 위쪽에 용인시 수지구가 있고요. 분당의 바로 밑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용인에서는 좀 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아래쪽으로 기흥구가 있습니다. 개발이 많이 되었고 인프라가 좋은 곳이죠. 그 우측으로 아주 큰 면적으로 용인시 처인구가 있습니다. 일단 수지는 분당 바로 밑에 붙어 있어서 나 수지 산다 그러면 분당 쪽에 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좋은 입지에 있고요. 나 기흥 산다 그러면은 용인에 사는구나. 고속도로 타고 이 기흥 IC를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쪽이구나 대략 감이 있습니다. 근데 용인시 처인구, 나 처인 산다 이런 말은 못 들어봤죠? 처인구가 워낙에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체 땅 면적에 비해서 개발이 별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처인구 대각선 끝에서 끝까지 거리만 봐도 무려 35km죠. 나 처인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오늘 설명드릴 용인시 기흥구 동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백을 쉽게 찾는 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기흥구니까 이 분당선에 기흥역을 찾으면 되고요. 기흥역에서 에버라인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 어정역 다음에 동백역이 있습니다. 확대해서 볼까요? 이 동백역의 위쪽으로 이렇게 동백지구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찾기 쉽죠? 그럴 거면 그냥 동백역을 찾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경부라인 기흥 이쪽에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지하철 분당선 기흥에서 에버라인으로 이렇게 오면 바로 동백역이 있다. 한 번 더 각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동백 찾기 쉽죠? 땅땅 무슨 땅 구독자분들 중에 수도권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으니까 지도를 아주 넓게 하고 설명드리면 용인에 에버랜드가 있고요. 지방에 계신 분들도 에버랜드 다 가보셨죠? 동백은 에버랜드 좌측 여기 어딘가에 있습니다. 같은 용인이에요. 핵심지와의 거리를 보면 동백에서 이 분당 판교 쪽까지는 직선거리 한 12km 정도 나옵니다. 이번엔 동백에서 서울까지도 가볼까요? 강남까지 직선거리 26km 정도고요. 동백에서 삼성이 있는 수원까지 영통까지 가보면 직선 한 10km 정도 나오네요. 여기가 용인시 동백이고 이쪽이 강남이고 여기가 분당 판교고요. 이쪽이 수원 영통 망포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라인에서 우측에 있네요. 동백의 위치 확실히 감이 오셨죠? 지하철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분당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기흥역에서 에버라인을 탑니다. 에버랜드로 가니까 에버라인이겠죠? 이렇게 내려오면은 동백역이 있어요. 동백역 출발해서 핵심 업무지구 판교까지 보면 기흥에서 한 번, 정자에서 한 번, 두 번 환승하고 소요시간 42분 나오네요. 이번엔 동백에서 출발해서 가는 김에 강남까지 가보겠습니다. 강남역까지 판교에서 조금 더 가는 코스고 소요시간 56분 걸려요. 이번엔 동백에서 수원 삼성, 망포역까지 가볼까요? 기흥에서 한 번 환승하고 소요시간 20분입니다. 괜찮죠? 출퇴근 할만하죠? 이번엔 동백에서 출발해서 GTX가 들어올 용인 GTX역, 구성역 쪽이죠? 이렇게 보면 용인역이 생기는 구성역 쪽까지 소요시간 17분입니다. 여기에서 GTX A 노선 환승을 해서 강남 수서 삼성까지 또 빠르게 갈 수 있어요. 이 GTX A만 개통해도 동백한테는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에버라인은 경전철이고요. 자, 이렇게 지상으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놀이동산으로 연결되는 에버라인답게 귀엽게 생겼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동백지구 쪽은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데 에버라인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지나가잖아요. 동백역이 이쪽에 있고요. 그래서 사실 동백에 사는 분들이 에버라인 타고 지하철로 출퇴근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일단 서울행 광역버스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한두 개 정도만 보여드리면 직행 5000번 버스를 타면 용인 동백 쪽에서
서울 광화문까지도 이렇게 갑니다. 5003번을 타면 동백에서 강남 핵심지까지 한 번에 또 들어가요. 실제 이용하시는 분에게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뭐 1시간 안쪽? 막히면 좀 더 걸리기도 하고 뭐 이 정도 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용인 동백의 크기가 몇 제곱킬로미터다, 몇만 평이다 말씀드려봤자 크기에 대한 감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서울 여의도와 크기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 여의도는 이렇게 생겼고요. 섬이죠. 국회의사당, 콘레드 호텔, 현대백화점, 63빌딩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섬에 한 번씩 가보셨을 거예요. 크기에 대한 감도 좀 있고요. 약 100만 평 정도 되는 여의도 섬인데 근데 이 섬이 마치 모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고구마처럼 생겼잖아요. 여의도 고구마를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올려놔보면 야 똑같죠? 진짜 여의도가 고구마처럼 생겼죠? 100만 평 여의도 고구마를 용인시 기흥구 동백으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야 궁금하죠?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갑니다. 슝! 슝! 동백으로 가져왔어요. 방향을 조금 돌려놓고 여의도 고구마를 동백지구에 올려놔 보면 야 크기가 거의 비슷한 것 같죠? 이렇게 삐져나온 거 이렇게 채운다고 치면은 자 결론 용인시 기흥구 동백지구의 크기는 서울 여의도랑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크기 감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이 괜찮았나요? 땅땅 무슨 땅 채널 구독을 해주시고요. 이 영상 좋아요도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을 해주시면 라이브를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용인 동백 안쪽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위성뷰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동백역이고 이렇게 동백지구예요. 조금 가까이서 보면 동백역 바로 좌측으로 용인 세브란스 병원이 있고요. 대형 병원이 있다는 건 정말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수도권 도시 특징답게 용인 동백 호수공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안쪽으로 뭐 아파트 단지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보이는 주택 단지들 타운하우스 같은 느낌도 있고요. 단독주택 촌들이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되어 있죠.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이렇게 섞여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곳이 용인 동백이고요.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 이 단독주택이 그렇게 복잡하고 낡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주 세련된 느낌이에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이런 세련되고 예쁜 단독주택지에 있는 집이 아파트보다 비쌀까요? 쌀까요? 이것도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잠깐 로드뷰로 맛배기 보면 아파트는 이런 느낌 우리가 많이 보던 그런 형태죠. 그리고 단독주택 쪽은 야 정말 예뻐요. 이런 개인 차고지가 있는 단독주택에 살고 싶은 로망이 저도 있습니다. 저쪽에 보면 또 아파트가 보이죠. 자 용인 동백의 호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백 IC 설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쪽에 동백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동백 IC 예정지는 이쪽이에요. 이 IC만 제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동백에서 동백 IC로 들어와서 용동고속도로 타고 바로 경부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차량으로 서울 진입하는 게 획기적으로 빨라질 수가 있겠죠. 용동고속도로 우측으로 빠지면 서용인 쪽에서 제2 외곽순환도로를 바로 탈 수가 있습니다. 동탄, 이천 이런 쪽으로 움직이기 좋고요. 그대로 더 내려가면 포세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라고도 불리죠. 제2경부랑도 연결이 돼서 서울의 동부권까지도 빠르게 갈 수가 있어요. 동백지구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꼭 필요한 인터체인지입니다. 뭐 동백뿐만 아니라 구성동, 마복동, 보정동 주민들에게도 필요한 인터체인지예요. 타당성 심의나 대상지 확정, 협약 체결, 용인시와 도로공사 간의 협약, 넘어야 할 산들은 많은데 빠르게 진행하면 한 1, 2년 안에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철도 교통 호재도 있는데요. 동백 신봉간 지하 경전철 소식입니다. 이쪽 동백역이 이렇게 있고 용인의 핵심은 GTX-A가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여기 구성역 옆에 용인역 GTX가 생길 예정입니다. 구성역과 연결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GTX는 그대로 강남까지 연결이 되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한 1, 2년 안쪽에 개통을 할 것 같아요. 동백 신봉 경전철은 여기 에버라인 동백역에서 GTX가 들어오는 용인 구성역 쪽으로 해가지고 신봉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코스입니다. 뭐 기가 막히죠? 동백에게는 이것만큼 큰 호재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계획 중에 있고 실제로 개통을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동백 IC도 생기고 이 동백 신봉 지하 경전철까지 개통이 되면 동백의 가치는 몇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 확실해요. 관련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제가 또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백 스세권
수도권 검색해 보겠습니다. 어떤 지역에 스타벅스가 몇 개 있나 보면 그 지역의 유동인구, 일자리 정도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죠. 스타벅스 동백 이마트점 있고요. 용인 세브란스 병원점이 있고 용인 동백 드라이브스루점이 있네요. 요 동백 쪽에 스타벅스 3개 정도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알겠어. 그래서 동백 쪽에 아파트 어떤 게 있고 매매가 얼마 정도 하는데 이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저도 설명하다 보니까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호갱노노 사이트 한번 볼게요. 1초 책 광고, 집 살라고? 필터링 아파트로 했고요. 매매로 했고 국민평형인 30평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동백역 바로 앞에 어은목마을 벽산 블루밍 아파트 보면 동백역 초역세권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죠. 533세대 2006년에 입주한 17년차 아파트입니다. 최근 7월 달에 5억 7천에 실거래가가 있었고요. 그 전에 5억 9,900, 작년 말에는 6억 4,800, 6억 5천 이런 식으로 거래가 있었네요. 6억대 초중반까지 실거래가 있다가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호가는 6억 1천, 6억 5천, 6억 1천, 6억 5천 호가가 같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6억 1천에서 5천 이런 식으로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역세권 단지의 메리트가 있죠. 이번엔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조금 올라가서 동백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호수마을 상록 롯데캐슬을 한번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앞이고 이마트, 스타벅스, CGV도 앞에 있어서 생활 인프라도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552세대 2007년 입주 16년 차고요. 32평 봤을 때 실거래가 6월 달에 6억 1천, 5월에 6억 3천, 4월에 6억 3천, 6억 3,500, 6억 4천. 일단 이 거래 비수기에도 거래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요. 단지의 모양도 아주 반듯하고 호가를 한번 보면 32평 한 가지 평수고 요 2층은 좀 제외하고 보겠습니다. 6억 5천에 호가 나와 있고 7억에 나온 것도 있네요. 6억 5천, 7억 이런 식으로 실거래가보다 조금 높게 호가가 나오고 있어요. 실거래는 약간 내려간 것 같긴 한데 크게 빠지는 모습은 아니고요. 다음 실거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백에는 아파트도 많지만 전원주택 단지들도 이렇게 예쁘게 잘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치나 바닥 면적, 연면적이나 층수 등 주택은 단순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감만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두 개 클릭을 좀 해보면 단독주택 11억에 나와 있고요. 땅이 68평이고 2층으로 지었네요. 건폐율, 용적률 다 설명드리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대략 이 정도 설명드리고 한 개 더 보면은 2층 집 10억 5천에 나온 거 땅 면적이 61평이고 연면적 40평입니다. 2층 집. 뭐 이 정도 2층 집 기준으로 해서 10억 선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성지도에서 보면 전원주택 단지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 아래쪽에도 보면 크고 작은 전원주택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로드뷰를 한번 보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말 예쁘죠? 도로 포장도 잘 돼 있고 굉장히 집들이 예쁘고 깨끗해요. 이렇게 보다 보면 뒤에 산도 보이고 무슨 전시장, 박물관 같이 생긴 건물도 있고 참 예쁩니다. 아파트 현장 답사 오셨다가 이 전원주택 단지들도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용인, 기흥구, 동백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도권의 웬만한 곳은 집값이 10억은 우습게 넘는 시대를 살고 있죠. 최근에 집값 조정이 있다고 해도 그래도 여전히 집은 비쌉니다. 어느 정도는 현실성이 있는 가격이면서 지금은 조금은 아쉬워도 미래의 교통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은 분명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들었을 때 거기 정도는 나오는 곳이라면 더 좋겠죠. 용인 동백을 전혀 모르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셨을까 저도 참 궁금합니다. 이 정도의 인프라와 호재를 가지고 있으면서 비슷한 가격대의 수도권을 찾는 게 또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용인 동백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동백 쪽으로 이사 계획이 있거나 동백에 투자하려는 지인이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를 해주세요. 공유해 주시면 용인 동백 설명은 제가 드릴 거고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동백에 대한 추가 정보나 원주민의 생생한 현장 정보를 전해주고 싶으신 분은 이 영상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세요. 가장 친절한 댓글을 달아주신 분 한 분을 선정을 해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상단 고정 댓글로 지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땅땅 무슨 땅이었습니다.